네, 오늘 시장은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후반에 동시효과 허순가 싶었는데 아니었네요.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3,140선 정도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오늘 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다음 주 준비해 보겠습니다. 절대 전략이고요. 오늘은 대신증권의 이경민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한마디부터 짚어볼까요? 네, 다음 주 이벤트 주간을 앞둔 데 따른 관망 심리가 짙었는데 장 후반으로 가면서 매물 압력이 커지면서 코스피는 3,150원, 50선을 이탈하고 3,140선을 겨우 지키는 수준에서 장을 음. 마쳤습니다. 이번 주가 이벤트 주간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좀 해봐요. 뭐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보고 열심히 1월 달을 뭐 준비하면서 달려왔던 것 같은데 다음 주도 이벤트 주간인가 봐요. 네, 다음 주는 FOMC 회의가 있고요, 미국 쪽에서. 그리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주요 IT 기업들, 전기차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라든지 실적을 확인하면서 좀 더 향후 단기 방향성을 결정지을 수 있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가 또 다음 주에 집중되군요. 그러면 오늘 장 먼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계속되는 기관 쪽에서 매물 출회가 시장을 계속 하방압력을 높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도 보면은 기관 쪽에서 1조 3,700억 매도가 나왔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현물에서는 2,700억 매도했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3,900억 정도를 매수하면서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형주, 그동안 많이 올랐던 대형주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었고, 반면에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던 인터넷 기업이라든지 어제 좀 흔들렸던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의 반등 시도를, 장중 상승 시도를 이끌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보면은 3,200선 근처만 가는 시장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3,200포인트가 좀 단기적으로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보고 있고 3,200선 회복 시도 전까지는 좀 여러 가지 변수들을 체크하고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수의 레벨대는 역시나 계속 부담스럽네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좀 매도를 나타내는 날들이 좀 많은데 연기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연일 5천억 원 안팎으로 해서 계속 추려하고 있고요. 펀드 플로우에 따라서 투신권도 물량을 계속 내놓는데 가장 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게 금융 투자입니다. 사는 날은 또 굉장히 많이 사고요. 파는 날도 시원스럽게 팔았는데 뭔가 연속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느낌도 좀 받거든요. 기관 투자자들의 최근의 수급 패턴은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매물 출회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만 4조 원 넘는 매수세가 유입됐거든요. 배당을 노린 차익 거래가 들어왔는데 이제 배당 라인이 끝난 뒤부터 계속적으로 차익 매물을 출회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현물과 선물 간의 가격 차이에 따라서 뭐 단기 흐름들을 맞춰서 강한 매수를 보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인 기조적인 흐름은 매도 우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파냐, 언제 사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다들 이유가 있습니다. 투시는 펀드 환매가 계속됨에 따라서 살 수 없는 환경이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일정 부분 정해놓고 갑니다. 그런데 연기금의 올해 2021년 주식 비중이 16.8%라서 줄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작년 10월, 지금 공시된 기준으로 본다면 작년 10월만 하더라도 한국 국내 주식 비중이 18%였습니다. 거기다가 11월, 12월, 그 1월 초까지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초강세를 보여주면서 오히려 이 비중이 높아졌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연초긴 하지만 16.8%와 괴리가 벌어진 그런 비중에 따라서 좀 매물이 출회될 수밖에 없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금융투자든 투신이든 연기금이든 한국 주식 시장이 싫어서 한국 주식 시장이 나빠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매도가 출현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조적인 매조다.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인정하고 여기에 순응하면서 뭔가 대안을 찾았고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다음 주 시각을 좀 넘겨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벤트 주간이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눈여겨볼 만한 실적 발표들은 어떤 게 있는지 넷플릭스나 인텔은 좀 일찍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좀 좋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 증시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까지 함께 알려주시죠. 네. 미국 기업 실적을 더 중요하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 4, 4분기 실적은 좀 불안한 게 맞습니다.
삼성전자도 LG전자도 예상보다 좀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 기업의 흐름에 따라서 업황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아마 다음 주는 굉장히 많은 실적이 발표될 겁니다. 미국 쪽에서. 예정된 기업만 440개가 넘는 기업을 발표하는데 일단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테슬라 이런 종목들이 발표되게 됩니다. 빅테크라는 종목들이고 그리고 전기차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다음 주에는 IT, 전기차,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실적이 좋다, 결과가 좋다라고 해서 환호하기보다는 시장의 반응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데 반해서 인텔 같은 경우는 이번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배당을 확대하겠다라는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외, 그러니까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본다면은 시장이 실적 결과가 좋다 하더라도 차익 실현의 계기로 마련을 할지 아니면은 좀 더 좋은 흐름을 기대하면서 갈지는 시장의 반응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 다음 주 테슬라 실적 발표가 되는데 테슬라가 워낙 밸류에이션이 비쌉니다. 12개월 포워드 PER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1000대가 넘는 상황이거든요. 다행스럽게도 이번에는 사상 최초로 EPS가 1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테슬라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실적, 그러니까 테크 기업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대표주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바이든 정책 기대주라는 점에 있어서 정책 기대와 실적에 대한 반응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종목이라서 이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편 금융주는 FOMC 회의 이후 금리 향배가 좀 더 상승을 만들어줄지 아니면은 금리가 더 떨어지면서 좀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을 높여갈지를 좀 보실 것 같고 최근 국내 증시, 미국 증시에 눈에 띄는 부분은 인터넷 업종입니다. 오늘도 보시면 네이버가 6.5%, 카카오가 1.98%, NC소프트가 1.96%, 시장이 하락하는 데 반해서 차별적인 상승세를 보여줬거든요. 다음 주에도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과정에서 인터넷 기업들이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의 실적 발표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그리고 인터넷 기업 쪽, 금융 섹터 이렇게 다음 주 관심 섹터로 제시를 해주셨네요. 전체적으로 다음 주 시장은 어떨 거라고 전망을 하시는지 다음 주 절대 전략도 알려주세요. 일단 어떤 방향성으로 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요. 워낙 많은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하기보다는 결과가 확인된 이후 시장을 반응을 확인하고 대응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피가 3,200선을 넘어서는 듯 했다가 다시 좀 밀렸다가 또다시 3,100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전히 장중 변동성은 큽니다. 100포인트에 육박할 정도로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아직까지는 주식시장이 좀 불안한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다음 주 FOMC 회의야 이 실적을 확인한 뒤에는 단기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섣부르게 시장이 좋다라고 해서 뛰어들기보다는 좀 시장을 확인하고 대응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좀 마음이 급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저기서 주식으로 수익 냈다 얘기 들으면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보다는 약간은 좀 속도 조절을 하면서 시장 분위기 내에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군들 선별 작업 필요하다 이런 조언을 잊지 않았네요. 그리고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조금 전에 이경민 연구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 내에 빅테크 업체들도 실적 발표 예고돼 있고요. 몇몇 주요 기업들만 좀 살펴드리면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LG이노텍 실적 나오고요. 그 다음 날은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목요일 즈음 되면은 삼성 SDI를 비롯한 삼성 계열사들이 쭉 다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다음 주 목요일,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이고요. 우리 시간으로는 한 금요일쯤에 FOMC 회의도 있고
각국에서 GDP도 발표되고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또 한 주에 이렇게 매매하는 플랜을 좀 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시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슬슬 하나둘씩 시작이 됐어요. 장중에 현대건설 실적 나왔고요. 지금은 GS건설 장 마치자마자 실적 발표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 한 해 동안요. 한 해 동안의 영업이익이 7,512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2.1% 정도 줄어들었다라고 회사 측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4분기만 떼놓고 보면은 영업이익이 한 20억 원 정도 기록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실적 전망치도 함께 속속 속보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또 들고 계시거나 혹은 건설 섹터 실적 발표 많으니까 장 마치고 나온 내용들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매주 금요일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미스터 진단이 함께하는 날이죠.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긴 시간 동안에 3명의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신청 받고 있습니다. 2128-338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신기수, 박동기, 최병훈 이 3명의 멋진 전문가와 함께 알찬 2시간 만들어 본다고 하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0221-3388번입니다. 오늘은 약간 아쉽기는 했는데 그래도 한 주 동안에 유가증권 시장도 2% 정도, 1.77% 정도 오름세 나타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주간 기준으로 1.6% 올랐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얼마나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기대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